결국 얘기인 건가요, 근데? 네, 확인이 나오는.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논문은 Magic Insert Style Aware Drag and Drop이고요. 선정한 이유는 APA 선정이고 이제 구글에서 나온 논문이라 궁금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슬라이드쇼. 네, 잠깐 데모 바로 보여드리고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매직 인서트는 이제 T2I 모델을 진짜 완전 풀리 유스풀하게 사용하기 위해 컨트롤러빌리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스타일 어웨어 드래그 앤 드롭이라는 것을 제시해서 이것으로 컨트롤러빌리티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보시면 굉장히 이름 그대로 이제 백그라운드를 하나 선택을 하고 서브젝트를 하나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제 이 백그라운드와 어우러지게 이제 서브젝트가 삽입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혹시 밀고 해볼까요? 그래서 매직 인서트에서 이제 스타일 어웨어 드래그 앤 드롭이라는 거를 처음 제안했기 때문에 이 태스크에 대한 콜이랑 이제 포뮬레이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아래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서브젝트 이미지에 있는 서브젝트가 그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에 삽입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쉐도잉이나 오클루전처럼 우리가 리얼 이미지를 봤을 때 고려하는 요소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스페이티컬리 컨시스턴트하게 리얼리스틱하게 삽입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제너레이티드 이미지에 삽입된 서브젝트가 타겟 이미지,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스타일을 가지되 이 서브젝트 본질의 아이덴티티 어트리뷰트는 유지하여야 한다가 두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펑션 H를 학습하는 것이 포뮬레이션으로 하면 목표가 되고요. 두 가지 서브 태스크를 통해서 이 펑션 H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브 태스크는 스타일 어웨어 퍼스널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퓨전 모델을 로라를 통해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되고요. 이 모델뿐만 아니라 이 퍼스널라이즈드 텍스트 토큰 두 개를 추가를 해서 이 인베딩까지 같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젝트에 대한 토큰을 이제 학습을 하게 돼서 프리저베이션 이런 아이덴티티 프리저베이션이나 에드빌리티를 올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토큰 두 개를 왜 학습해요? 이렇게 해야 뭔가 분리를 해서 좀 편집할 수 있는 에드빌리티나 프리저베이션을 각각 잘 다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역할이 어떻게 다를까요? 정확하게 역할이 있진 않은데 두 개를 사용했을 때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만 논문에 나왔죠. 이게 뭐 드림부스 같은 거가 저런 토큰으로도 하고 뭐 로라로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토큰만 한 거예요? 로라 같은 거? 로라도 없습니다. 모델도 학습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습했을 때 더 성능이 좋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몇 장으로요? 1번 단계에서? 아마 이거 한 장? 이 퍼스널라이즈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저는 한 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장을 수학 이런 거다 풀어주는 경우는 확실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서브젝트에 대한 학습을 하고 나서 이 서브젝트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그 스타일을 반영한 서브젝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타겟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클립 인코더를 통해서 인베딩을 추출을 하고 그걸 IP 어댑터를 통해서 디퓨전 모델을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넣어줘서 이제 스타일 인젝션이 된 퍼스널라이즈드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브 태스크 1으로 스타일 어웨어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된 거고요. 오브젝티브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리컨스트럭션하는 거예요. 각각 위에서 아래에서 뭘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상으로만 보면 노이즈에서 저 캐릭터를 만드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정도. 아래는 한다기보다는 뭔가 인젝션 하는 것만 다 프리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 디퓨전 모델이라고 진짜 클립을 갖고 있는 몰래 받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클립 인젝션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닐까? IP 어댑터로. 클립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클립으로 뽑고 그거 뽑은 인베딩을 IP 어댑터를 통해서 이렇게 디퓨전 모델에 넣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넘어가도 될까요? 텍스트는 원래 클립으로 네. IP 어댑터 텍스트는 클립 따로 또 이미지도 따로 넣어주는 식으로. IP 어댑터를 제가 몰라가지고 알았어.
텍스트랑 이미지를 따로 넣어준다고, 따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이제 스타일을 반영한 서브 스타일이 인젝션된 이미지를 가지고 리얼리스틱 오브젝트 인설션을 하는 게 서브 태스크 2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우선은 가장 쉽게 이렇게 만들어진 서브젝트를 우리가 원하는 그 타겟 이미지에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우선 하게 됩니다. 적당한 위치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서브젝트 인설션 모델을 통과를 하면서 뭐 오클루전이나 뭐 섀도잉, 라이팅 조건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돼서 더 이제 리얼리스틱한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이 모델을 거쳐서 이렇게 최종 이미지가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젝트 인설션 모델은 어떻게 학습이 됐냐라고 했을 때 완전 뭐 이렇게 풀리 뭐 바닥 뭐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되기보다는 부트스트랩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라이즈드 타겟 도메인에 속해 있는 그런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를 기존의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로 학습된 서브젝트 리무벌 인설션 모델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리무벌 할 때는 그냥 그걸 프리즈 시켜서 어, 배경만 남기게 하고 이 배경만 남는 것 중에 이제 로우 퀄리티 데이터는 필터링 아웃을 하고 이제 배경만 남긴 다음에 이제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만 남긴 다음에 이 원래 물체가 있던 데이터를 GT로 사용을 해서 이제 서브젝트 인설션 모델을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의 아웃풋을 다시 리트레인 하는 데 사용을 해서 이제 부트스트랩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렇게 잘 되지 않았던 빨간색 점들의 데이터도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옮겨가면서 결과가 잘 생성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된 서브젝트 인설션 모델을 사용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해.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된다고? 어떤 거요? 부트스트랩드 네. 도메인. 이건 원래는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로 학습된 서브젝트 리무벌이랑 인설션을 다 하는 모델인데 그거를 이제 그냥 사용하자니 이제 좀 이런 아티스틱한 스타일에는 잘 적용이 안 돼서 그거를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아티스틱한 데이터로 다 스크래치부터 트레이닝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브젝트 리무벌을 통해서 우선은 배경만 남기고 남긴 것 중에서 이제 퀄리티가 안 좋은 건 빼고 그거를 인풋으로 다시 인설션 모델에 학습을 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이제 서브젝트 인설션을 할 때는 GT가 이제 원래 스타일 이미지 물체가 있는 스타일 이미지를 GT로 사용해서 인설션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못 쓰걸렀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무스라고 했어? 무스 저게 원래 음용이 있는 이미지가 GT가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GT를 나타내는 거야? 컨디션이 네. 아니라? 네, 그러고 이제 저기에서 인풋에서 배경 이미지랑 공룡이 따로 있는 이미지 두 개를 같이 넣는 게 인풋이 돼서 생성을 하면 이제 비슷하게 와이엇이 나올 거고, 네, 그거 저것간의 로스로 저 서브젝트 인들션 파이어 모델을 쓰시죠. 원래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 인설션이나 리무버는 할 수 있는 모델인데 그걸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좀 옮겨주는 식으로 사용한 거라 이건 애니메이션. 네네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도메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건 페인트 바이 젬플 같은 걸 갖고 와서 제자리에서 학습을 시킨다는 거야? 인서션. 인서션 마스크를 뚫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지우는 것도 그 모델이하고 채우는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일 모델이 저 두 개를 한다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냥 리트레인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리무벌 인설션 모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펄 씬으로 그 씬마다 다시 학습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저기 밑에 깔린 이미지들이 뭐죠? 서로 다른 네, 아마 물체 하나 이렇게 있는 거를 그냥 제거해서 하나씩 페어로 그냥 학습을 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저기 저 그림에 1박스에 1이라는 게 적혀 있는데 네네. 그게 무슨 그냥 1번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고 이거를 적당한 위치에 2번은 이제 인설션 모델을 통과해서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했다라고 그냥 여기 논문에 첫 번째는 이걸 했고 두 번째는 이걸 했고 나타내려고 써있던 거였어요. 저도 궁금한 게 이제 인설션 모델이 하는 거는 지금 오른쪽에서 그냥 그림자를 추가해 주는 거고 밑에 거는 그냥 오브젝트 추가해 주는 건데 이게 사실상 같은 거인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왼쪽에 이 데이터는 그 아예 통째로 같이 생성된 이미지니까
라이팅 컨디션이나 뭐 쉐도잉이나 이런 게 다 자연스럽게 생성이 된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서브젝트 인서션 왼쪽에 인풋은 그냥 진짜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한 거니까 그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인서션을 학습을 했으니까 얘를 그냥 넣어도 그런 식으로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 거는 뭔가 포토샵에서 레이어 하나 그냥 네. 아니 여기 저희가 뭐 사진 그냥 편집을 할 때 그 그렇지. 스티커 하나만 딱 붙인 것처럼 네. 조금 그 연결이 부자연스럽다면 그걸 좀 자연스럽게 리얼 이미지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 모델 학습시켰다. 그게 네. 스텝2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논문은 앞에 논문에서 네. 베이스라인은 뭘 써요? 그 하모나이제이션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결과를 보니까 이제 모빌들이 돌아가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랑 비교를 해요? 얘는 어떤 태스크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약간 인페인팅 같은 걸 좀 얘기를 하면서 인페인팅이랑은 좀 다른 식으로 동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실험 쪽은 자세히 안 읽어도 아, 네. 네. 네, 뭔가 컨트롤 넷이나 뭐 스타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스타일 쪽 건드리는 거랑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논문은 모션 버스 모션 어웨어 커스터마이징 T2V 제너레이션입니다. 이것도 ATA 선정 논문이고요. 서브젝트 드라이븐 제너레이션인데 이제 서브젝트 모션 플러스 카메라 모션까지 컨트롤 가능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런 거 두 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논문을 처음 봐서 이제 소개하고 싶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젝트 드라이븐 제너레이션이고 서브젝트 모션이나 카메라 모션 둘 중에 하나만 넣어주거나 둘 다 넣어줘서 이제 오른쪽과 같이 비디오가 생성되는 이제 모델이고요. 이제 이제 이거는 이제 서브젝트 드라이븐 T2V 제너레이션이니까 저자는 이제 그때 서브젝트 러닝이랑 그 T2V 모델 자체의 비디오 모션 프리저베이션을 이제 컨플릭트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서브젝트 러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뭐 퓨샷으로 서브젝트 스페시픽하게 파인 튜닝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적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다 보면 좀 기존 T2V 모델 자체에 뭔가 논리지가 조금 약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서브젝트 러닝을 하면서 모션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해서 나온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시에는 서브젝트 러닝에 좀 집중하도록 했고요. 인퍼런스 시에 모션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은 서브젝트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브젝트 러닝을 위해서 총 세 가지 로스를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개의 로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서브젝트를 가지고 이러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주면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뭔가 파인 튜닝을 하면 그냥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이 서브젝트 이미지에 굉장히 오버핏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 같은 경우도 이 두 개를 약간 섞어놓은 듯한 것으로 고정이 되거나 포즈도 이제 이 서브젝트에 제공된 이미지에 있는 포즈로 좀 고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제시한 거는 서브젝트 리전 로스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서브젝트에 해당하는 리전에만 이제 그 디퓨전의 리컨 로스를 걸어줘서 그 배경을 학습하지 않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시면 리전 로스를 적용을 했을 때 이 배경이 이 오버핏된 것을 이제 좀 피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오버핏은 해결을 했는데 이게 생성한 비디오의 이제 퀄리티가 좀 낮아지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제시한 게 이제 비디오 프리저베이션 로스입니다. 비디오 프리저베이션 로스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냥 커먼 비디오를 인풋으로 넣어줘서 그거를 이제 프리저베이션 로스를 걸어준 다음에 그 비디오 자체를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스까지 걸어줬을 때 이제 그 비디오 제너레이션하는 퀄리티를 보장하면서도 오버핏을 벗어나서 문제를 해결한 이 애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 시에 모션 컨트롤을 한다고 했는데 모션 컨트롤을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방식으로 컨트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어텐션 맵을 이 서브젝트와 잘 먼저 연관을 지어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젝트 토큰 크로스 어텐션 로스라는 것을 제안을 해서 이 서브젝트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이 레어 토큰이랑 이제 클래스 네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해당 토큰에 대해서 이 서브젝트의 이 토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로스 어텐션 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 어텐션 맵에서 이 서브젝트가 해당하는 부분의 값을 좀 크게 키울 수 있게 그래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좀 배울 수 있게 서브젝트와 이 토큰의 연관성을 좀 키우게 이제 학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시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모션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카메라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컨트롤을 했을 때 원래 노이즈가 있는데 이제 카메라 컨트롤은 카메라의 위치를 사용자가 직접 X, Y로 이제 직접 주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레이턴트를 시프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만약 카메라 위치가 이쪽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시프트가 되게 되고 시프트가 되면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게 돼서 이것을 어떻게 채울까가 이제 카메라 모션 컨트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 카메라가 움직일 때 다른 이제 서부 비주얼 엘리멘트들이 서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다른 요소보다 X축은 X축에 있는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Y축에 있는 것들은 Y축에 있는 것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 폭포가 지금 대부분 X축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X축으로 카메라를 움직였을 때 아마 폭포에 관련된 것이 많을 것이고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는 나무가 많잖아요. 그럼 나무에 관련된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미싱 파트를 채울 때 오리지널 노이즈에서 샘플링을 해서 채우게 되는데 X축에 관련된 이런 미싱 파트는 X축으로만 샘플링을 하고 Y축에 관련된 것들은 Y축으로만 샘플링을 해서 미싱 파트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고 모델에서는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건드려서 서브젝트의 모션을 컨트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브젝트 모션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초반에 이제 바운딩 박스를 프레임마다 다 주게 되고요. 그래서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크로스 어텐션 맵에서 이제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간 거를 값을 크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엄청 큰 네거티브 값을 줘서 그 바운딩 박스 안에만 물체가 생성이 잘 될 수 있게 조절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인팅에서 저렇게 하진 못했네. 그러니까 저렇게 채우는 게 약간 인페인팅 같은데. 그러니까 저거를 실시간으로 되게 빠르게 인페인팅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디노이징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확 시프트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었고 논문에서는 서서히 시프트 되면서 몇 채워지 동안 조금씩 이렇게 몇 일정한 타임스텝마다 조금씩 옮겨가면서 아, 채우게 해주는 조금씩 이제 네, 점진적으로 옮겨가면서 채우는 식으로 디노이징 한다고 듣습니다. 좌우만 되는 거죠? 네? 위아래는 네네. 돌리는 건 안 되고. 네, 그 X랑 Y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아마 다른 건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X, Y면 어쨌든 저 디멘전 2D 디멘전 안에서 전부 다 뭐 어느 방향이든 카메라가 이동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제 360도 내가 뒷모습 찍는 그거는 그 지난번에 그 뭐지? 성성우님이 발표하신 스피어인가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뭐 결과를 조금 더 가져왔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내가 이런 서브젝트로 나만의 커스터마이즈 비디오를 만들고 싶다. 근데 물체가 여기서 여기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이제 모델에 비해서 이런 텍스트 프롬프트를 잘 반영하면서도 서브젝트의 이제 어트리뷰트도 잘 반영됐고 이 움직임이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점점 움직이는 모션까지 반영을 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물체가 고정되어 있는 비디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냥 뭔가 정지되어 있는 동영상으로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람쥐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카메라가 위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제 동영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모션 부스만 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모션 부스에 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뭐 오픈 소스라고 그랬나요? 아닌가요?
코드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네. 네. 어필레이션은 어디요? 어필레이션. 여기, 그걸 좀 최대한 이거를 안, 다시 갈까요? 그 제목 네, 변경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나? 그 상하이 AI를 뭐 이런 문제랑 같이 읽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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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 논문, 마지막 논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논문은 이거 혹시 움직일 수 없나요? 그냥 뭐 이쪽으로 보면서 거기 저희가 저 아마 편하게 그냥- 한번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저쪽으로 나온 저쪽으로 꺼져 있어. 저게 안 돼서 저번부터 하시는 컨트롤 마이너스 한번 눌러볼래?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R이요. 네. 마이너스. 컨트롤 마이너스. 제 컨트롤 마이너스 아니에요? 화면 축소하는 거. 네. 그냥 내려요. 아니 컨트롤 마이너스. 아. 컨트롤 플러스인데. 뒤져. 이거는 창이 안 줄여지. 그러니까 저 창은 최소고 그래서 그거를 내리고 스크롤 행 스크롤에 저걸 코너를 붙이고 제 창을 이쪽으로 늘려주세요. 오, 좀 떴어. 거기 올리고 그다음에 그래요. 네, 좀 모르겠네. 네.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밀리세컨. 어, 어, 그럼 되나요? 네. 네. 네, 그럼 마지막 논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논문은 Live Portrait Efficient Portrait Animation with Stitching and Retargeting Control이고요. AK 선정이고 이제 기터브에서 성능이 꽤 좋아서 이제 스타를 5천 개 넘게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논문입니다. 하다 보니까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폴트레이트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게 디퓨전 베이스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자는 디퓨전 베이스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나 컨트롤러빌리티 측면에서 아직 단점이 있다라고 말을 해서 디퓨전 베이스드가 아닌 임플리시트 키포인트 베이스드로 이제 비디오 드라이브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드 투 비드를 기반으로 했고요. 여러 요소를 추가해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투 스테이지 트레이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포트레이트가 있으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명이 있을 때 여기만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애니메이션화한 다음에 다시 붙여 넣어서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스티칭 작업도 할 수 있고, 이 하나의 이미지로 이제 아이나 립을 리타겟팅하는 모듈을 사용을 해서 뭐 눈을 감았다 뜨게 한다거나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닫게 한다던가 이런 미세한 디테일한 컨트롤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비드 투 비드를 기반으로 이제 베이스 모델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요. 비드 투 비드랑 거의 똑같은데, 여기서 조금 바꾼 점은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로우 퀄리티 데이터를 필터링 아웃해서 69 밀리언이었나? 엄청 많은 그 69 밀리언 정도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애니메이션 포트레이트가 비디오 소스는 거의 없고 이제 굉장히 이미지 소스는 굉장히 많아서 이 이미지 소스를 싱글 프레임 비디오로 취급을 해서 기존 비디오랑 이제 이미지를 같이 학습에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측면에서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모델을 트레이닝 할 때 원래 비드2 비두가 이제 캐노니컬 키포인트랑 헤드 포즈, 익스프레션, 디포메이션 같은 경우를 다 따로 모델이 각각 다른 모델이 이제 이걸 추출하는 거였는데 이걸 한 번에 추출할 수 있는 모션 익스트랙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디코더가 비드2 비드의 디코더가 아닌 스페이드 디코더로 바꿔서 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똑같이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로스 부분에서 비드 투 비드 로스에다가 추가로 이제 캐스케이드 로스를 추가를 했는데요. 캐스케이드 로스가 여기서는 전체 이미지에 대한 로스 플러스 얼굴에 대한 로스 플러스 입술에 대한 부분에 이제 로스를 걸어서 그 캐스케이드처럼 이제 점점 줄여가는 거기에다가 겐 로스랑 이제 퍼시츄얼 로스를 걸어서 더 잘 학습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왜요? 웃긴 거 있어. 네. 아유, 그냥
아니, 그냥 상현님 이선수이네, 걔는. 이래서 미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근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이미지 소스 이미지가 있고 이거를 이 드라이빙 이미지로 이제 소스 이미지를 바꾸고 싶은 건데 소스 이미지를 이제 소스 이미지나 어피어런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피처를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 소스랑 드라이빙 이미지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다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 워핑 모듈에 넣어서 이 소스가 드라이빙 키포인트에 맞도록 이제 워핑이 되고 대신 소스의 어피어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그게 디코더를 통해서 최종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인데. 네. 모션 익스트랙터 같은 경우에 그냥 기존에 있는 모델을 쓰는 건가요? 이거 합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다. 만들었다예요? 원래는 각각하는 게 있었는데 네, 다 따로 동작하는 모델이었는데 아예 한 번에 이거를 익스트랙트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근데 어차피 피처를 뽑아가지고 사용을 할 거면은 네. 이게 한 번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원래 모델들이 있는 걸 한 번에 합쳐서 모델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 이미지 얼굴 마피하기 위해 세그멘테이션 맵을 쓰겠다면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보통 쓰잖아요. 네. 그거랑 키포인트 모델이 따로 있다 하면 그냥 따로따로 해서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를 이제 한 번에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왜 더 좋은 건지 를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 저도 거기까지는 못 찾아본 것 같습니다. 뭐 다 별도 모델 다 쓰면 뭐 걔네들 뭐 로우 레벨부터 공유가 안 되고 하니까 뭐 더 오래 걸릴 수 네, 그럼 있고요. 학습하는 것도 여기 다 학습하는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학습하는 거같요 아 저도 잘 네, 다 학습하는 저 엑스트랙터 안 했거든요. 이것도 학습을 얘네들이 대규모데이터로 해서 뭐 아 그럼 저런 로스가 해야 들어가네. 새로운 기포이 같은 로스 들어가고. 네, 여기 옆에 아 옥시러리. 이런 거 점점점이 원래 비드 투 비드 학습하는 로스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라서 네. 원래 다 학습을 하게 돼서 아마 네. 모델 학습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데이터도 많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피어런스랑 모션 익스트랙터를랑 이제 뭐 워핑 모드, 코드 같은 것을 다 학습을 하고 나서 스테이지 2에서 이제 스티칭이랑 리타겟팅 모듈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의 모듈은 다 프리즈를 해놓는데요. 여기서 이제 임플리시트 이 키포인트들을 뽑게 되는데 이 키포인트를 가지고 블렌드 쉐입이라는 거를 뭔가 블렌드 쉐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이 모듈들을 만들게 됩니다. 제가 블렌드 쉐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찾아봤을 때는 뭔가 표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저는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플리시트 키포인트들의 이런 컨비네이션을 가지고 미세한 이런 표정과 관련된 뭐 눈이나 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포인트들을 컨비네이션 하는 거는 거의 뭐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가 없는 작은 MLP 모듈들은 이제 작은 ML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습하는데 뭐 코스트가 많이 들진 않았는데 그런 적은 코스트로도 이런 모듈을 통해 더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합을 다 따로따로 받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나? 여기 들어가야 되지. 키포인트나 뭘 뽑는다든지 뭐 이제 3D 포즈 정도나 뭐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키포인트로 이제 워킹해주는 거는 이 전에 만든 거고요. 여기서 이제 모듈 세 가지를 각각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이제 스티칭 모듈은 이제 내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만약 여기만 움직이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처음 이미지에서 만든 것처럼 이거를 그냥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도 이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아이를 조정하는 리타겟팅 모듈이고 입을 이제 리타겟팅하는 모듈을 각각각 훈련을 시켜서 학습을 시켜서 만약에 내가 필요한 모듈만 활성화시켜서 애니메이션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컨디션을 받아서 그 오프셋을 학습을 해서 그 키포인트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이 로스를 걸 때 바뀌는 부분을 빼고 원래 유지해야 하는 부분에는 이제 컨시스턴시 로스를 걸어주고 이 오프셋을 이제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 전체적인 모듈들과 각각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더 가져와서 보여주자면 원래 있었던 모델들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야, 한 프레임만 보여준 거죠, 이건? 네. 이게 프로젝트 페이지가 있는데 로딩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이렇게 보자. 네, 딱 끝나네요. 왜요? 네? 왜요? 로딩하는 시간이요? 이거 프로젝트 페이지 로딩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GIF가 너무 많은데 용량이 커서 1분짜리 막 1분짜리, 몇 분짜리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으니까 아. 아래에 있는 진짜 GIF 1분만 두고 위에는 아예 로딩이 안 되더라고요. 아, 별로 관심 없었다가 그런다니까 갑자기 또 보고 싶네. 가면은 막 눈 움직이는 거 보이긴 하는데. 눈이랑 입은 움직이는 거 밑에서 저번에 그 미팅 때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도 눈이랑 입밖에 못 봤어요. 네. 혹시 이 논문에 대해서 질문 마지막으로 있으실까요? 혹시 이게 왜 비디오 모델 네? 이미지 단위로 그냥 하나씩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드래그 유얼겐 같은 거는 아, 중간 단계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 프레임으로 붙여서 그냥 만들면 사실상 비디오인데 왜 얘가 비디오 모델로 스타트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비드 투 비드를 네.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스타트가 왜 비디오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가 약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비디오 인풋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서 드라이빙이 동영상 아니에요? 네, 드라이빙은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중간 단계를 뽑을 수 있는 메서드면 다 상관이 없네요. 예를 들면 드래그 유얼겐도 이미지 한 장에서 한 프레임 만드는 건데 그 중간 단계 점 옮겨가는 과정이 다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뽑는 거를 동영상에서 뽑고 싶어서 쓴 게 아닐까요? 네, 뭐 여튼 제가 모르는 인풋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폴리라인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는 드래그는 이것 따로 해야 될 거잖아요. 뭐 그냥 그러니까 드래곤 여기만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여기가 움직이고 이런. 그러니까 약간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네. 고개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면은 네. 이것 따로 해야 되잖아요. 인퍼런스를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컨시스턴시가 좀 깨질 수 있잖아요. 이 비디오 피스랑 저거. 비디오 자체에 뭔가 템포럴 컨시스턴시까지 주고 싶어서 사용한 게 아닐까요? 자연스러운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네, 여기까지. 그리고 비디오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또 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 비드 투 비드가 정확히 그러니까 뭐 프레임 한 3개쯤 붙여놓고 이게 리얼 비디오에서 나온 연속된 프레임인 것 같냐 아니면은 그 얘가 만든 3개 프레임인 것 같냐 뭐 그런 로스를 해가지고 네, 그 저기 리얼 이미지와 같은 컨시스턴시,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조금 이렇게 부여하도록 하는 그런 로스가 될 거예요. 그거를 겐로스로 하는 건가요, 그럼? 보통은 그랬어요. 아, 그냥. 네, 여기서도 겐노트 사용합니다. 네. 그럼 네, 근데 질문. 저 중에 그거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좀. 그로스가요? 그로스가. 글로벌 페이스 힙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점점점이 있을 네, 점점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 제안한 거라서 캐스케이드로 이렇게 다 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 같아요. 네, 그럼 다시 나온 지 오래된 거예요? 5천 개 스타를 받기까지가. 아니 논문 자체는 오래 안 됐는데 그래요? GitHub는 오래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은 거죠? 리셋하면 성능이 좋다는 얘기인 거죠? 왜? 시스템 나온 뭐 헤드 리넷 같은 것 중에서는 좀 좋은 그래요?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뭔가 겐으로 했다 그러면 조금 좀 약간 미심적인 느낌. 스타트가 안 돼요? 근데 코드 자체도 공개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창을 일단 저거 안 액티베이트를 시키고요. 그 창이 액티브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풀스크린으로 만들고 저걸 먼저. 슬라이드. 비디오 슬라이드 쇼? 트랜스레이션에서 그건 없어요. 슬라이드쇼를 먼저 누르시고 있는데 그다음에 알트 탭 단점이 있어서 디퓨전을 안 쓰고 그리고 포인트 이걸로 왜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어렵고 스크롤을 나는 네. 스크롤을 그게 어렵고 이거 하나 더 있었는데 네.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측면도 봤을 때 디퓨전이 좀 그렇다 해서 키포인트 베이스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있는 테스트인가요? 그런 게? 안 줄어드는 거지. 네, 네. 태스크 자체는 원래 있는데 좀 더 미세한 컨트롤까지 가능하게 하지 않아서 원래 입 아예 다물게 하거나 눈을 아예 감게 하거나 이런 게 좀 잘 안 됐다고 했었어요. 아, 그 원래 테스트는 디퓨전 또 있는데 이게 원래 원래 그냥 컴퓨터 오른쪽으로 생기면 네. 벌려져 있는 입을 다물게 하는 이런 게 좀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뛰어가는 거 원래 뭐 선택해주면 좋을 것 이미 같아요. 트랜스레이션 같은 스크롤을 몇 돼 옮기고 있는데 조금 특정 테스트도 되게 많이 아니 저거는 이런 거 따로 되게 네, 만들어. 이거는 이게 되게 그냥 썸땡 칠수 있게끔 그렇게 다 깜짝 놀라게 해서 그건 별로 친구 안 할 것 그냥 할 같아요. 거예요. 요것만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했던 소영 학생이 내 의견을 가지고 이거를 얘기했어. 이렇게 그렇지. 해서 요거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당기자. 선택이 나 밀리세컨드. 아니면 이거 스타트해야 돼. 아, 스타트를 해야 네. 스타트를 해야 이렇게 해서 야, 이야, 역시. 이제 D 다음에 뭔지 알았어. 이해하는 거. 시간에. 네, 저는 두 번째 세미나 발표를 맡은 김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 관련된 페이퍼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드릴 논문은 챗 이벨이라는 논문이고요. 이제 NLP에서는 뭔가 제너레이션 태스크 관련해서 LLM을 활용을 해가지고 LLM 저지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어떤 LLM을 통해 그런 어떤 모델의 답변을 평가하는 방법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시를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쿠나랑 알파카에 대한 제너레이션 결과를 비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좀 더 잘하는 그런 LLM을 저지 모델로 써가지고 뭐 두 개의 모델 중 어떤 게 낫냐라고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각에 대해서 몇 점이냐 1점에서 10점까지 표현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모델의 그런 제너레이션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론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자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LLM 기반의 평가가 아직 휴먼 프리퍼런스랑 온라인이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뭐 라벨링 작업에서 사실 사람들이 여러 명의 언어 데이터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멀티 에이전트 디베이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LLM 기반의 이밸류에이션을 더 잘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트는 LLM 기반의 에이전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싱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모델을 이제 어시스턴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턴트가 받은 질문과 각각 어시스턴트 1과 2에 대한 그 리스폰스 결과를 받아서 어떤 어시스턴트가 더 잘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저자들이 제안하는 멀티 에이전트 디베이트는 여러 에이전트를 둬서 그러니까 여러 LLM을 둬서 서로 이제 응답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어시스턴트가 더 잘했냐를 평가하게 됩니다. 메소드는 총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디베이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LLM을 에이전트로서 활용을 해서 서로의 응답을 뭔가 프롬프트 상에서 추가로 주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롤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에이전트가 존재하는데 각각의 에이전트에 같은 프롬프트를 주는 게 아니라 역할을 서로 부여를 해줍니다. 이제 주어진 이 5개의 그런 롤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서 이 저자들이 작성한 롤인데 되게 생각보다 좀 간단하고 뭐 개수가 많지는 않는데요. 네,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롤을 프롬프트에 줌으로써 에이전트의 뭔가 역할을 부여해주는 그런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페르소나 리뷰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저게 보통 몇 문장 정도가 들어가나요? 이 논문에서는 되게 짧았던 한 3-4문장 정도밖에 안 돼서 되게 간단하게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저자가 직접 작성한 건가요? 네네. 아하. 네, 관살 빼먹지. 중국 칭화대학 칭화된들 데모 우리는 관사잘 빼먹지 말고.
그리고 사실 이 에이전트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안하는 챗 리벨 같은 경우에는 총 N 라운드의 그런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 바이 원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라운드에 이제 에이전트의 순서를 부여를 해서 이전에 생성된 답변을 다음 에이전트의 입력으로 넣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맨 처음에 어, 어시스턴트 1과 어시스턴트 2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면 그 평가에 대한 응답을 이제 두 번째 에이전트 밥한테 넘겨주고 그다음 캐롤은 마지막 순서를 같이 받아서 앨리스와 밥의 그런 평가를 같이 한꺼번에 보면서 응답을 생성하는 방식이 이제 원바이 원. 시뮬테니어스 토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서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처음에 이제 앨리스과 캐롤이 모두 다 응답을 각각 생성을 하고 그 세 개의 응답을 다시 이제 앨리스, 밥, 캐롤에게 모두 다 주입을 해줘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서머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두 번째 방법은 플러스 이제 그 서머라이제이션 결과를 이제 넣어주는 거지. 어, 이러한 그런 디베이트는 사실 단순한 프롬프트 템플릿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프롬프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어시스턴트가 받은 입력, 여기 소스 텍스트가 되겠죠. 그것과 그다음에 어시스턴트 1과 2의 추가 생성한 답변, 평가 대상을 이제 입력했고 그다음에 어떤 지령을 준 다음에 이 챗 히스토리 부분에 그 다른 에이전트들의 답변을 넣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롤 디스크립션에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러한 어떤 페르소널리티는 프롬프트를 추가하게 됩니다. 네. 저자들은 그래서 이 멀티 에이전트 미안해. 디베이트 네. 그 다른 애가 얘기한 거는 다른 애가 뭐 무슨 페르소나다라는 거는 알겠으나? 그건 알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에이전트 1이 이런 말을 했다 정도로만 말을 해요. 근데 이 시스템 프로젝트는 네. 에? 잠시만요. 저챗 히스토리에 다른 사람이 한 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뭐 에이전트 1이 예를 들어서 뭐 크리틱이라는 그런 페르소나를 받았다 하는 정보 스토리에는 들어가죠. 그냥 그 A가 이렇게 말했다. 네네. 그거 들어간다는. 네. 그래서 저자들은 이 멀티 에이전트 디베이트를 통한 어떤 LLM 베이스드 이밸리에이션이 더 잘 동작한다를 보이기 위해서 다음 같은 벤치마크들과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비교를 했고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있고 에이전트 개수를 늘릴 수도 있고 디스커션 선을 늘릴 수도 있는데 어, 어널시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디폴트 컨피그레이션을 적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픈 엔디드 퀘스천 테스트에서 평가를 한 결과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빅쿠나 모델에서 제한된 빅쿠나 페이퍼에서 제한된 이제 80개의 그런 오픈 엔디드 퀘스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페어 이벨이라는 그러한 논문에서 이제 사람 3명을 가지고 라벨링을 한 다음에 이 메이저리티 보팅을 통해서 파이널 그런 라벨을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각각의 이제 어노테이터들은 그 파이널 라벨과 비교를 해서 액큐러시라든지 아니면 이런 카파 코릴레이션을 구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 평가를 진행했을 때 저자들이 말하기로는 본인들이 더 페어 이벨보다 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코릴레이션이 그 라마 데이터셋의 GT와의 코릴레이션인 거예요? 아까 메이저리티 보팅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80개 데이터셋이 이제 있잖아요. 네. 이제 퀘스천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네. 오픈엔디드 퀘스천이다 보니까 네. 그 비교하고자 하는 모델이 이제 빅쿠나랑 챗GPT가 있는데 걔네들이 생성한 답변을 가지고 이 위에 있는 어노테이터 1, 2, 3이 라벨링을 합니다. 네. 누가 더 좋다, 뭐 비슷하다, 아니면은 누가 더 안 좋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쭉 결과가 나올 텐데 메이저리티 보팅을 통해서 그 싱글 GT를 정하고. 네, GT 하나를 정하고 그거에 대한 어큐러시가 이제 여기 ACC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싱글 GT와의 코릴레이션이 여기 카파 코릴레이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MEC, DPC는 뭔지 모르죠? 네. 네. 페어 이벨에서 뭐 제안한 메소드라고는 설명을 하는데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어요. 베이스라인 맞죠? 네네. 네.
그리고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대해서는 뭐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총 뭐 몇 가지 네 가지 디멘전에 대해서 사람 어노테이터들이 1에서 5점을 주고 그것과 뭐 로지라든지 아니면 BLU 스코어라든지 그런 매트릭 간의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그런 벤치마크인데요. 여기서도 뭐 G2벨이라고 하는 그런 베이스라인보다 성능이 더 높게 나왔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롤의 개수를 늘렸을 때, 그다음에 디스커션 턴을 뭐 늘리고 줄였을 때 이런 성능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저자들이 이제 퀄리티테이티브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런 토론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에이전트 이제 앨리스가 뭐 어시스턴트 2가 더 잘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평가를 하는 앨리스가 있어요. 두 번째로 평가하는 답이 이제 앨리스의 답변을 보고 뭐 앨리스의 그런 평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어시스턴트 1도 뭐 어느 정도 잘했다. 그다음에 캐롤은 이 두 명의 답변을 보고 둘 다 비슷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 턴에서도 이제 턴 1에 있던 히스토리를 전부 다 받아서 이 첫 번째 에이전트가 너네들 말도 인정을 하는데 아직도 자기는 어시스턴트 2가 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두 명의 에이전트들도 평가를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두 개의 어시스턴트 리스폰스가 뭐 동등한 퀄리티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모습. 네, 챗 이벨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거 직업이라 그래서 페르소나에 따른 차이가 있었나요? 그거는 실험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오픈 리뷰에서 좀 공격을 받고 좀 디스크립션도 적고 다양하게 안 해봤다라는 식으로 좀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약간 5개를 정의를 했으면은 그중에 세 개의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조합에 따라서 성능 차이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조합을 따로 또 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디폴트 세팅 보시면 에이전트를 2명으로 했는데 그것도 제너럴 퍼블릭이랑 크리틱밖에 하지 않았어요. 네? 5개를 정했는데 그중에 2개만 지 근데 이제 여기 이 실험에서 이제 5개 롤을 뭐 좀 늘렸을 때 5개를 쓰긴 했는데 뭐 4개 했을 때 어떤 롤들을 썼는지 어떤 조합을 썼는지는 네, 논문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럼 롤 스페시피케이션이 그냥 프롬프트로만 들어간 거. 네네네. 네, 질문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요. 혹시 왜 붙었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붙은 이유는 뭘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거 맞습니까? 시대를 잘 탔나? 이제는 멀티 에이전트 시대가 왔다. 아, 다음 논문은 이것도 이제 멀티 에이전트 관련된 논문인데 실제로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LLM을 여러 개 쓰고 뭐 페르소나 입히는 그런 뭔가 일반적인 멀티 에이전트 방식은 아니고요. 단일 LLM이 프롬프팅을 통해서 뭔가 멀티 에이전트의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모사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코그니티브 시너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단순하게 말해서 그런 뭔가 정보들의 조합이나 그러한 네, 조합을 통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용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뭐 LLM이 여러 정보들을 활용하고 조합함으로써 뭔가 컴플렉스 테스트를 풀 수 있냐라는 것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은 솔로 퍼포먼스 프롬프팅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프롬프팅 방법만인데 이제 멀티 에이전트와 멀티 페르소나의 콜라보레이션을 모사하는 그런 프롬프팅 방법론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 프롬프팅도 이제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태스크를 받았을 때 이 태스크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페르소나를 아이덴티피케이션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젤다의 전설 게임과 뭐 해리포터 관련된 뭔가의 그런 짧은 글을 써달라고 하니까 이 페르소나 아이덴티피케이션 단계에서 게임 디자이너, 뭐 해리포터 팬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AI 어시스턴트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롤은 리더 페르소나로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리더 페르소나는 뭔가 그 초기 솔루션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초기 솔루션을 제공하기 이전에 이제 생성된 다른 페르소나들이 주어진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받은 태스크 인풋에 대해서 생성된 페르소나, 이 네 개의 페르소나들이 이 태스크를 풀려면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출고하는 테스트가 뭐지? 이 예시에서는 단순하게 여-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뭔가 패러그래프를 작성해달라라는 태스크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뒤에 다 이제 태스크가 이제 나오는데요. 다음으로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 네 개 뭐 생성된 페르소나들이 그러한 뭔가 훈수를 주면은 이제 이 리더 페르소나가 이 훈수들을 보고 이제 초기 그런 솔루션을 생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초기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이런 페르소나들이 뭔가 비판을 하면서 계속 이제 루프를 돌면서 뭐 이런 피드백을 반영하고 생성을 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루프를 도는 건 아니고요. 단일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모사하는 것으로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무슨 네, 여기 예시가 일단 프롬프트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어, 뭐 태스크를 받았을 때 이제 그 미안한데 SPP가 뭐예요? 솔로 퍼포먼스 프롬프팅이었죠. 여기서 제안한 메소드 프롬프팅 방법론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핵심이 한 세션 내에서 여러 개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라는 의미예요? 제가 이해한 바로 이 솔로는 뭔가 LLM을 하나만 쓴다라는 거. 보통 멀티 에이전트는 여러 개의 LLM 쓰는데, 여기선 단일 LLM에 프롬프팅 방법만 적용함으로써 네. 멀티 에이전트 근데 방법을 그 내가 얘기한 게 그 말 아니에요? 아, 네. 네. 솔로 세션. 네. 그래서 프롬프트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이그샘플 데모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죠. 예를 들어서 이런 태스크가 주어진다 했을 때, 먼저 이 페르소나 아이덴티피케이션 단계에서는 이 태스크 디펜던트한 그런 퍼시스텐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뭐 초기 이니셜 솔루션을 제공하기 이전에 훈수를 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루프를 두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로 뭐 뽀문을 두는 게 아니라 이런 한 번의 생성에서 쭉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리더 페르소나가 한 번 생성하고 뭐 메스 엑스퍼트가 한 번 더 그 비평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AI 어시스턴트가 한 번 더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루프를 돈다고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네. 컴플레이션 모델인 거예요 지금? 책 형태인 거죠? 네, 책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책 모델로 하는 거죠 이거? 네. 그럼 책 모델로 할 때 유저 쪽에다 뭘 넣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저 어쨌든 저 포맷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거를. 로그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는 이 이그샘플 데모스트레이션 1에 들어가는 예시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 들어가요? 네, 데몬스트레이션. 그다음에 실제 인풋은 이제 이 태스크 인풋 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생성하는 건 한 번에 생성하는 거? 네, 한 번에 쭉 생성하는데 실제로 그 대화 내용 생성된 내용을 까보면은 뭔가 멀티턴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멀티턴으로 사지 않지만 네, 네. 그런 그런 식으로 걸 한 번에 모사했다. 생성한다. 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런 패턴이 데몬스트레이션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는 뭐 다음 같고요. 테스크 이제 조금 특이한데 첫 번째 테스크 같은 경우에 저자들이 새로 제안한 테스트고, 두 번째는 뭐 픽벤치에 있는 그런 벤치마크에서 본인들이 조금 수정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세 번째 테스크는 뭐 픽벤치에 있는 그런 테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뭐 트리비얼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 N개
답변을 할 수 있는 뭔가 일관된 스토리를 작성을 하도록 하는 테스트이고요. 두 번째로 코드네임 콜라보레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0개 정도의 단어 리스트를 주고 여기 중에서 한 4개 정도의 단어를 뽑아서 이 4개의 단어를 모두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단어 하나만 이 스파이 마스터가 뽑도록 합니다. 그럼 이 이제 개서가 이 스파이 마스터가 뽑은 출력과 이 20개 정도의 그런 단어 리스트를 가지고 뭐 유출하는 그런 테스트이고, 그다음에 로직 그리드 퍼즐 같은 경우에는 뭐 주어진 이제 단서들을 토대로 뭐 몇 번째 집에 주어진 단서들을 토대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뭐 몇 번째 집에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튤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집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춘 테스트가 로직 퍼즐이 있고, 그래서 그게 왜 그리드라고 불러요? 잘 모르겠어. 아마 뭔가 하우스가 들어가 있어서 리드 모양이어서 리드라고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 네. 뭐 그런 거예요. 뭐 2 곱하기 3짜리 집에 있는데 네, 중앙집에는 맥이 살고 그 밑에 집에는 누가 살고 그렇게 네, 되죠. 네. 그런 느낌. 네. 이러한 논리지 인텐시브한 태스크를 풀었을 때 이제 결과인데,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GPT-4 같은 경우 GPT-4에 대해서만 이러한 SPP가 잘 동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저자들이 주장하기로는 GPT-4한테만 이런 코그니티브 시너지가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SPP 말고도 조금 더 베리언트를 주면서 실험을 하는데요. 사실 SPP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파일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뭐 S엑스퍼트는 뭐 어떤 수학 문제를 잘 푸는 전문가다,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생성하도록 하는 게 SPP 프로파일이고, SPP 픽스드 페르소나는 이제 뭔가 테스트 인풋에 대해서 다이나믹하게 그런 페르소나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딱 AI 어시스턴트랑 엑스퍼트 하나로 두 개로만 구성을 하는 그러한 프롬프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을 때 뭐 SPP가 가장 잘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논문의 끝인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전 페이지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네. 13일가 아니라 70일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 앞에 있는 데몬스트레이션 따라서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너무 길어요. 라마토가 그렇게 똑같이 나왔고 그걸 따르고 70일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3.5라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히 GPT-4가 더 잘하는 이유는 그 STP 폼이 더 길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폼을 잘 이해해서 폼이라기보다 그냥 길이가 길어서 단순하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컨텍스트의 길이가 훨씬 긴 거죠. 그 윈도우의 사이즈가 훨씬 길기 때문에 저걸 팔로우할 수 있는 거. 나머지 두 개는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근데 마지막 이렇게 네, 여러 멀티 세션으로 이렇게 각각 해갖고 했을 때부터 이게 더 쉽대요. 그거랑 비교를 안 해요. 그냥 단위 세션 제가 COT 멀티 세션을 하면 나는 비용이 진짜 배가 됐을 거여가지고. 네, 그래서 성능적인 비교는 안 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입력 기준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다 잘라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그게 그 대화 내용이 누적돼서 계속 그 에이전트가 스픽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은 N배가 되죠. 인풋 프롬프트가 N번 더 들어가는 거죠. 인풋이 여러 번 들어가니까. 네. 데몬스트레이션이 네. 그런 거. 그렇게 되면 사실 챗GPT 3.5를 그렇게 나눠서 했으면 저는 그런 상담이 더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이게 결국에는 뭐더라? 코그니티브 뭐라고 했었죠? 코그니티브 시너지? 시너지를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 그냥 이것은 그걸 보이려면 사실 그 VS라고 합쳤을 때의 성능을 비교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시너지라는 걸 보이려면. 시간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논문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라는 논문인데, 보통 이제 멀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첫 번째 논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뭐 같은 LLM, 예를 들어서 챗GPT 3.5, GPT 3.5 터보를 5개 쓴다. 그리고 페르소나를 익힌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멀티 에이전트 방법인데, 이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동일하게 주고 이제 모델을 이제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LLM마다 사실 다른 강점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자들이 말하기는 위자드 LM 같은 경우에는 뭐 인스트럭션을 팔로잉 잘하고 코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코드 제너레이션 잘한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조금 뭐 멀티 에이전트스럽게 사용할 수 없을까라는 게 이제 모티베이션이고요. 그래서 저자들은 이제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파카 EBL 2.0이랑 인티벤치에서 소타를 달성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방법은 이제 되게 간단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이어 4개를 쌓는다 했을 때 마지막 레이어를 제외한 그러한 LLM들은 프로포절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있는 LLM 어그리게이터라고 이제 저자들이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잘렸는데 간단하게 이제 이닛 프롬프트에다가 그 이닛 프롬프트를 첫 번째 레이어에 있는 LLM들을 모두 놓고 이렇게 생성된 답변을 모두 다 컨캣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니셜 프롬프트랑 또 컨캣을 해가지고 다음 레이어에 있는 모델들을 또 모두 다 동일하게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파이널 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모델의 구조를 볼 필요 없이 그냥 최종적 그 마지막 레이어 이전에 생성된 답변과 그다음에 코딩 프롬프트를 하나의 모델에 넣는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프롬프트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태스크에 대한 그러한 정의를 준 다음에 이전 레이어에서 나온 답변들을 이 밑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이죠. 그건 뭔가요? 여기서 쓰는 다음. 태스크는 이제 알파카 이벨이라는 인티벤치 아. 같은 태스크. 단순하게 뭐 이전 레이어에 있는 모델의 아웃풋을 이 기존 프롬프트 밑에다 넣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뭔가 진짜 뭐 히든 스테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 레이어라기보다는 네네.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패러렐하게 두고 아웃을 내뱉게 한 다음에 그걸 리커런트리 반복하는 네네, 식인 맞습니다. 거네. 그 에이전트는 뭐 페르소나 EPO 같은 뭐그 스페셜라이즈를 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지금? 프롬프트는 다 이걸로 통일돼요. 그 에이전트에서 생성된 걸 또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 빼고를 때다 똑같으면 그냥 에이전트끼리 다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상. 모델이 달라요. 모델이 네, 다르다. 코드. 아 하나는 라마 쓰고 하나는 네네네. GPT 쓰고 하나는 그 뭐지 뭐더라? 미스트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예스랄 쓰고 뭐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한다. 그럼 그냥 모델 항상물이네요 그냥. 네네. 감사합니다. 뭐, 이 출력단에서 그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전에 것만 받는 거죠. 이 전에 에이전트. 네네. 이전 레이어에 있는 것들을 컨셉하고 그다음에 프롬프트 똑같이 넣었어요. 약간 레이어라기보다는 타임 스텝의 느낌이. 네. 그냥 그래서 저자들은 이 6개의 그런 모델들을 사용을 했다고 말을 하고요. 이제 뭐 실험을 해봤을 때 소타를 달성을 했다고 알파카 이벨이랑 뭐 MT벤치에서 소타를 달성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플라스크라는 그러한 벤치마크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봤는데 뭐 GPT 3.5나 아니면 그냥 어그레게이터 모델 하나를 썼을 때보다 더 일반적으로 잘하고 뭐 GPT-4 옴니보다는 좀 못하고 뭐 이런 성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플라스크가 서민준 교수님. 네. 주선이십니다. 서민준 교수님 누구? 저 플라스크가 서민준 교수님이랑 제임스 송 교수님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부럽네요. 어허. 네, 혹시 제가 준비한 논문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이걸 실제로 논문에서 멀티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이걸? 사실 이거 멀티 에이전트는 좀 동일하게 멀티 돼가지고 에이전트라기보다 믹스터 오브 에이전트라고. 믹스터 그냥 LLM 같긴 한데 좀 네네. 에이전트가 제목이 믹스처 오브 에이전트긴 해요. 지금 LLM 에이전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봤는데 저 플라스크는 아이클리어 오랄 스팟라이트네요. 그렇구나. 대단해. 이번 아이클리어. 근데 제가 에이전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붙여서 쓸 때도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쓰나요?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에이전트를 쓸 때 그냥 진짜 페르소나 입힌 같은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도 헷갈려요. 에이전트 일반적으로 그 정의가 있긴 해요. 그 싱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툴을 쓸 수 있고 도구를 쓸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아, 과거 기록을 볼 그 메모리가 달려 있고 그리고 뭔가 플래닝 할 수 있다 하면 그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근데 그건 뭐 산업계에서나 그렇게 부르는 거고 그거 실제로는 뭐 정확한 정의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러니까 뭔가 수행하는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셜라이즈가 돼 있어야지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LLM이랑 좀 혼용해서 쓰는 느낌이 강해서. 아까 그 약간 역할 나누기 해가지고 대화 나눴던 건 그런 건 그나마 좀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까도 어느 그거 네 그건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에이전트는 좀 옛날 뭐 AI 뭐 약간 이런 데서도 많이 좀 등장했는데 사실 나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뭔가 좀 액션이 가능한 뭔가. 를 그러니까 API 달아주고 하면은 얘가 그 판단을 통해서 그 API를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액션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조금 뭐 그런 요소인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퍼스널라이제이션 뭐 이런 게 꼭 있어야 에이전트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무슨 에이전트든 목적이 뭔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뭐 좀 그런 부분도 물론 관련이 없지 않겠지만 직접적인 에이전트 정의랑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도 같고. 진짜 혼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미안한데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시가 없어가지고 간단하게만 조금. 네? 간단하게 네. 이게 뭐예요? 이거 뭐 내용밖에 안 보여가지고 저기요. 이 이제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각각의 LLM 그러니까 서로 다른 LLM인데 그 네모가 뭐예요? 이 네모요. 네. 이제 토큰.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아웃풋 리스폰스 텍스트 네네 풀리 아웃풋. 디코딩이 다 그거 되는 네네네. 아웃풋. 네. 그래서 그걸 다 컴퓨터 한다고? 네, 그러니까 하와이인데 배드 암굿 뭐 이런 거 다 컴퓨터 한다고? 네, 다 컴퓨터. 아, 그거가 이제 그 다음에서 1번에 모델 레스폰스에 딱 들어가게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를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거다라는 걸 알려준다고요? 네, 그죠? 이전 다른 모델들은 이런 식으로 응답했다. 그게 이걸 무슨 알려주고. 네. 하와이로 내가 물어봤더니 철수는 거식이라고 했다, 뭐 개똥이는 거식이라고 또 했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네, 그걸 밑에 붙임. 그리고요. 그리고 생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타임스텝에 넘어가서 네. A 1, 2, 3 모델에 또 생성한다는 들어가는 거죠. 거예요? 또 네. 들어가는 거죠, 인풋이. 단순히 생성을 할 때 이전 레이어, 그러니까 이전 타임스탬에서 여러 가지 모델의 아웃풋들을 참고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근데 뭐 하와이라고 했을 때 I'm fine, 뭐 마침표, how about you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두 문장을 생성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I'm fine 하고 끝났고 또 거기 뭐 bad, I'm good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러면은 저렇게 해주면은 how about you를 생성해 준다고? 그럼 컨텍스트가 다 틀어지잖아요. 여기서 브랜치가 여러 개 생겼는데 그 다음에 생성할 문장은 뭔가 그 앞쪽에 컨텍스트가 하나를 정해져야지 그 다음 리스폰스를 생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스크가 오픈엔디드 퀘스천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대화 형식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관리법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모델은 운동에, 두 번째 모델은 뭐 그냥 잠을 많이 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다음 모델은 이제 그런 이전 모델의 답변을 보고 조금 더 잘 생성을 하도록 근데 하는 그 그런 컨플릭팅하는 그걸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럴 때는 말이죠. 그게 되게 중요한 병입니다. 잘 이슈를 잘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미 뭐 예를 들면 잠 많이 자세요라고 했어. 네. 근데 얘는 이렇게 좀 한번 쫙 깔아주고선 그 다음에 잠 많이 자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2번은 그런 얘기를 해버렸네. 그럼 내가 그 얘기 해야 돼 말이야. 저자들이 말하기로는 좀 다양한 관점에 있는 그런 답변들을 참고했을 때 더 잘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뭐야 뭐 어디 뭐 저기 셀프 아니 뭐 COT인가 뭐 그런 거 할 제로샷 COT인가 그래갖고 the answer is 같은 걸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네. 그다음에 뭘 생성해야 될지 분위기 파악을 확실하게 해주게 만든다고 일단 상황을. 근데 여기는 A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거 B는 저렇게 그럼 뭐 어쩌라고 나뭐 그럴 것 같은데 좀 뭐 생성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 생성은 돌리니까 하겠지만 뭐 프롬프트에 그렇게 적힌 거 아니에요? 너희 답변은 밑에 있는 걸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하려. 그거가 네. 필수일 것 같은데 있나?
네. 그런 게 시스템 쪽으로 중요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때문에? 밑에 있는 your 그세 번째 줄의 마지막 부분이세요. Your response should not simply replicate given answer, but should actually find accurate, comprehensive. 그러니까 거기가 그게 훨씬 저걸 다 읽어가지고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리파인해가지고 생성하는 디자인인가요? 저거는 결국에는. 네. 아휴, 아니 나는 이게 뭔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를 자꾸 애들한테 시키는 거는 좀 별로 좀 그런 것 같은데.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전 슬라이드에서 저희 첫 번째에 있는 프롬프트 네. 저게 계속 다시 들어가는 네네네. 거 그게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위에 있는 지문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밑에 있는 이것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테스크를 할 거잖아요. 네. 어떤 테스크를 할 테니까 그 input x가 있겠죠? 그거랑 시스템 프롬프트가 맨 처음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하는 거. 여기에 뭔가 실제로 물어볼 걸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모르게 식으로. 들어가는지 말이야. 네. 테스크 인풋이 거기서는 뭘 풀라는지 뭘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근데 더불어 이거 몇 번 반복하는 게 제일 좋았다 얘기해요. 여기 디폴트는 이제 3레이어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4레이어인 걸 감안했을 때 그냥 이 앞에 블록 버들 두 개. 저기서 정의하는 레이어의 개수는 사실 하이퍼 파라미터잖아요. 네. 저거에 대한 뭐 어블레이지 스터디나 어널리티스 없었나요? 있었나요? 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미지를 계속 컬렉션하는 모델을 잘 했습니다. 단발성 기존 모델들과 다르게 자동적이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알아서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 막을 수 있는 모델이고 유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트를 주면은 이니셜 제너레이션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여기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를 한번 사이클을 돌면은 퀄리티드 리설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프레임워크를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돌려서 계속 우리가 더 좋은 퀄리티드 리설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이 한 사이클이 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유저 프롬프트가 입력으로 주어지는 LLM 퍼서에서 유저 프롬프트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파싱해서 얻어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몽키랑 그린 모드 사이클, 블루 모드 사이클, 러튼 같은 게 있다라고 나오고요. 오픈 로켓 디텍터를 이용을 해서 이 오브젝트를 입력으로 주면 이 몽키 예를 들어 몽키를 입력으로 주면 이 이미지에서 몽키가 어디에 있는지 디텍션 박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력된 오브젝트들이 어디에 있는지 오픈 로켓 디텍터로 오브젝트들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LLM 컨트롤러를 이용을 하는데요. 얘는 이제 입력으로 유저 프롬프트랑 아까 디텍트된 박스들을 이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저 프롬프트랑 커렌트 오브젝트들의 종류와 위치가 나와 있고 이 LLM 컨트롤러의 아웃풋은 요 유저 프롬프트랑 커렌트 오브젝트들을 조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오브젝트들이 어느 위치로 좀 수정이 돼야 되는지를 아웃풋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렌트 오브젝트들의 위치랑 업데이티드 오브젝트들의 위치를 좀 비교를 해가지고 약간 룰 베이스로 어떤 오퍼레이션을 줘야 되는지, 뭐 어떤 물체를 추가하거나 좀 물체를 위치를 옮긴다거나 어떤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룰 베이스로 얻습니다. 그 룰 베이스를 얻으면은 원래 저희가 그 레이턴트 벡터를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벡터 상에서 뭐 라푼의 위치를 옮기고 싶다. 그러면 쌤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라푼을 따고
위치를 좀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레이턴트를 조정을 하게 되고 어떤 오브젝트를 드리트하거나 리포지셔닝을 하면은 빈 공간이 생길 텐데 거기는 이제 첫 단계에서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이즈에 가까운 타임스텝 몇 번에 대해서는 이런 레이턴트 조정 과정을 거치고 이제 좀 뒷단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원래 있던 레이턴트를 뭐 붙이거나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모델을 태우게 됩니다. 근데 시계가 그거 뒤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알트탭하고 아니면 ESC 누르고 빨리 나가서. 아니면 윈도우 키를 누르면 되는데. 아니, 그거 꺼질 것 같은데? 보고 있다. 아니야, 있네요. 엣지 아이콘이요? 이거 엣지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구글 쓰라고 나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엣지 아이콘이었나요? 근데 이거 알트탭이 안 돼. 엣지가 아무도 안 쓰니까. 저는 엣지 씁니다, 저는. 저 엣지 아이콘 아닙니다, 저거. 그거 할 때 마우스 클릭하지 말고. 엣지는 저거 크롬 옆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휠은 뭐? 네, 엣지는 저거죠. 좀 옆에 있는 거. 휠을 나오고 스크롤은 뭐? 휠 스크롤. 그래서 이제 결과물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의 애드온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뭐 라이프사이클을 벤치랑 이제 펌트리 사이에 붙이고 탭을 3개 생성을 해달라고 했을 때 펌트리가 2개 있으면 하나를 잘 없애주고 바이스클을 잘 지금 생성을 하고 탭을 이제 3개씩 잘 생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LLM 베이스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미지 에디팅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LLM 컨트롤러에서 이제 우리가 바운딩 박스의 위치를 조정해 줬었는데 여기 있는 컨텍스트 이그샘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저 프롬프트가 뭐 리얼리스틱 이미지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냥 이미지 에디팅을 위해서는 약간 명령조로 move the green car to the right 뭐 이런 식으로 그냥 example만 바꿔가지고 바로 이미지 에디팅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파인그레인드로 다양한 에디팅이 가능하고 특히 컷을 1.25 타임스 좀 키워달라던가 이런 게 저희가 쌤 같은 분들은 지원을 바운딩 박스 같은 걸 이용하기 때문에 잘 작동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앞쪽에 가서 뭐지 LLM 컨트롤러 통해 가지고 바운딩 박스 옮기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 다음에 이걸 이미지를 직접 옮기는 건 뭔가 레이턴트를 직접 뭔가 잘라서 옮기는 건가? 이 다음 슬라이드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 그 위치 얻은 바운딩 박스 가지고 뭔가 실제로 그걸 잘라가지고 갖다 붙인다는 그런 느낌. 네네. 여기 바운딩 박스 안에서 쌤 같은 거 돌려가지고 이렇게 물체에 이거 아웃라인을 따서 그 부분을 그 부분에 해당하는 레이턴트를 이렇게 좀 조합을 잘 하면 레이턴트만 따서 옮기면 그게 실제 옮겨지나요? 옮겨진 거니까요. 그래. 레이턴트 락폰 박스가 있으면 원래 그게 왼쪽에 있었다면은 오른쪽으로 옮겨서 네. 옮겨주고 뭐 그런 식으로 옮겨서 재배치를 한 다음에 그럼 나머지 노이즈는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를 뭐 채워주는 거 다음에 그냥 디코딩을 시작하는 건가요? 네. 디노이즈.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떤 수단 사양이 있는 거를 이제 무한히 계속 그러니까 반복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어서 수렴하는지 뭐 이런 것도 분석. 그게 이제 여기에서 오퍼레이션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커런트 오브젝트의 위치랑 업데이티드 오브젝트의 위치를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오퍼레이션이 필요한지 룰 베이스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더 이상 조정이 필요 없으면 멈추고요. 아니면 사용자가 맥스 이터레이션을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실험적으로는 한 번만 해도 어느 정도 한 번만 해도 네. 여기
메인에서는 이제 2번까지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해야 해도 될까요? 시간 2분 남은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결과가 얼마 나왔는지 모르잖아. 네? 결과가 얼마 나왔는지 모르잖아. 결과 얼마나, 뒤에가요? 네. 끝난 거야? 이 마지막? 네. 그래? 하세요. 이게 근데 새가 세 마리 늘어난 경우에 그다음 같은 새를 갖다 붙이는 건가요, 레이턴트를? 왜냐면 바운딩 박스 옮기는 경우에 원래 있던 바운딩 박스에 레이턴트 꼽아가지고 옮긴다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새가 한 마리였던 것을 세 마리로 바꾸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 앞쪽에서. 그거 같은 경우에 뭐 새에 대한 인베딩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세 개 옮기고 뭐 그렇게 되는 하나만 이제 세 개로 늘어난 바운딩 박스, 그러니까 저걸 레이아웃이라고도 또 그러는데 그 레이아웃에서 하나에다가만 옮기고 가장 가까운 하나에다가만 옮기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하니까 나무를 그냥 비우나요? 그러면 그냥 랜덤하게 생성하는. 랜덤하게 그냥 만들어 가우시안 아마 넣어가지고. 거기가 그 바운딩 박스가 이 물체해야 한다는 그거를 컨디션을 받아서 그거를 생성하는 모델이니까 지금 맞나요? 그렇게 T2L, 뭐 텍스트 투 레이아웃 뭐 그런 거인 거죠 이게 지금. 네네. 그리고 이제 물체마다 이게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키가 두 개면 몽키 1, 몽키 2 이런 따로 있어요. 레이턴트가 따로 들어간다는 거죠? 인풋에서 노이즈에서는 뭐 저기 예를 들어서 파란 노트는 네? 아니에요. 인풋이 근데 바운딩 박스를 안 받지 않나요? 애초에 저 디퓨전 만들 때? 그걸 받도록 하는 컨트롤 넷 같은 거 컨트롤 같은 거 쓴 건가? 아니요? 사실 인풋 이미지에 지금 이미지랑 오퍼레이션스 같이 들어가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미지에서 인버스 DDI는 인버스 가지고 우선 노이즈 뽑아낸 다음에 그냥 한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바운딩 박스 받는 모델일 거야. 안 그러면 새로운 걸 어떻게 생성해? 바운딩 박스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게 생성되어야 한다는 걸 어떻게 해? 레이턴트 복사했으니까 그대로 대체 생성되지 않습니다. 아이디가 다르면. 음. 철수 고양이, 영희 고양이 있는데 어떻게? 텍스트 프롬프트가 들어가겠지. 네, 제가 봤을 때 바운딩 박스 안에 생성하는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정확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두 번째 논문은 이제 페어레그라는 논문이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플레미스 논문인데 사용자가 포토고 정보가 들어가면 이제 생성된 이미지들의 데모그래픽 다이버시티를 높이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데모그래픽 정보를 받기 위해서 이제 외부 입력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 이미지에서 어떤 젠더라던가 레이스라던가 이런 정보들을 갖고 와가지고 생성하는 활용입니다. 보통 이제 피부색이라던가 이런 게 텍스트로 나타내기가 어려운데 이미지를 활용했다면은 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디퓨전 모델이에요. 디퓨전 모델에 스토어가 플러팅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추가로 이미지를 의미하는 이제 비주얼 레퍼런스 토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미지를 바로 여기 비주얼 레퍼런스 토큰으로 변환할 수가 없어서 이제 클립 비주얼 인코더랑 클립의 랭귀지 인코더 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스페이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리니어 프로젝터 하나를 추가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MS 코코랑 오픈 이미지스에서 어떤 사람 데이터셋을 좀 사람 이미지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이 리니어 프로젝터만 학습되도록 기본적인 기능진 노이즈 맞추는 보스를 걸어줘서 얘 리니어 프로젝터를 한번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마 무슨 옷을 건다면? 그냥 그 노이즈 맞추는 보스를 디노이즈 리니어 프로젝트 학습하는 데. 네. 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여기 끊겼는데 저게 저로 가서 매수로 가서 저걸로 그런가? 네, 여기 이제 프롬프트, 그 텍스트 프롬프트 토큰 뒤에 그냥 콘캐트에서 들어가. 네.
그럼 토큰 그거 학습하는 거네요? 그냥? 드림버스 같은 데서 하는 거? 네, 하는 네. 거? 그거를 저 펑션을 학습한다? 네, 네. 맵핑해주는 펑션을. 지금 단순히 컨트롤러스로 이미지를 직접 넣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상 느낌이 비슷한 것 같은데 레이아웃이 조금 똑같은데 좀 다르게 나오겠죠. 자유도가 높게. 자유도가 높게 나오나요? 컨트롤에서는 레이아웃이 스페이셜 그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그 디노이징 하는 거하고 인풋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물론 아니, 학습은 이렇게 하는데, 학습은 이렇게 하는 거야. 퍼포먼스는 그게 이런 안 생각이니까. 뒤에 또 다른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리니어 프로젝터로 이제 이미지 피처를 이제 이 텍스트 피처 스페이스 랩핑하는 거를 한번 학습을 하고요. 인퍼런스 때는 이제 유저 프롬프트가 만약에 톡토반 엔진이면 뒤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주얼 레퍼런스 토큰이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with age, gender, and skin tone of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뭐 에이지, 젠더, 스킨톤을 뽑는 건 아니었고 그냥 이 중간 트랜스퍼 인스트럭션이라는 틀을 하나 붙여가지고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에이지 중 스킨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작을 하고 있고 이 이미지들을 뽑기 위해서 이제 엑스터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줘가지고 관련된 이미지들을 샘플링을 해와서 좀 다양한 데모그래픽 정보를 갖는 이제 이미지들을 뽑아옵니다. 이거를 이제 뽑는 과정은 만약에 저희가 10개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10개보다 더 많은 숫자의 캔디데이트 이미지를 먼저 뽑습니다. 이 캔디데이트 이미지를 뽑을 때는 이제 오리지널 프롬프트에다가 with any age, gender, skin tone이라는 프롬프트가 뒤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특별히 뭐 자세한 실험은 없었고 그냥 요거를 붙였을 때 더 다양한 데모그래픽을 갖는 이미지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오리지널 프롬프트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이미지들이 뽑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뽑힌 이미지들을 그룹핑을 합니다. 이제 그 뽑힌 이미지들의 나이랑 어떤 성별이나 그리고 이제 레이스 정보를 이제 이미지마다 레이블링을 하고 이 튜플을 가지고 이미지를 그룹핑합니다. 근데 이 그룹핑을 만들어서 이제 유니폼으로 거기에서 추출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10개 그룹이 있는데 10개 중에 5개 그룹에서 이제 80세 이상이었다. 그러면은 그냥 유니폼으로 하면은 이제 에이지가 디스트리뷰션이 좀 스큐드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균등함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샘플링 웨이트를 하나 둡니다. 이제 샘플링 웨이트는 이제 직관적으로는 각 그룹 전체 그룹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어떤 어트리뷰트, 예를 들어서 뭐 25살이다. 이게 이제 전체 중에 그룹 몇 개에서 나타나는가를 조사를 하고 그거의 역수를 이제 웨이트로 줍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이제 대다수가 갖는 어트리뷰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 어트리뷰트를 포함하는 그룹은 좀 덜 샘플링 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제 이 NA라는 거는 total number of possible values for A라고 해서 A는 뭐 젠더 같은 어트리뷰트고요. 젠더가 가질 수 있는 어트리뷰트가 사실상 2개여서 젠더인 경우에 이게 2이고 뭐 이제 스킨톤이다라고 하면은 10개 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여기가 이 appearance 이 어트리뷰트의 프리퀀시를 봤더라도 이제 가질 수 있는 우리 카테고리 개수가 좀 다르면은 그 프리퀀시가 갖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노멀라이즈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그룹에서 5개의 메일이 나오고 있다 하면은 5개 메일, 5개 비메일이면 어느 정도 균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이제 80세 이상이 10개 중에 5그룹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나이 분포가 불균한 상황이잖아요. 프리퀀시는 같아도 그런 상황에서 약간 노멀라이즈를 해주기 위해 들어간 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밸런스드 샘플링을 해서 이 타키 레퍼런스를 뽑아서 좀 다양한 인종이나 뭐 성별이나 하는 상태. 그래서 이제 리설트를 보시면 이제 위에는 이제
탑키의 레퍼런스가 뽑힌 이미지도 있고 아래는 이 이미지들을 받아가지고 생성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리트리브드 된 사람의 그 데모그래픽 정보를 어느 정도 잘 갖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 리트리브드 이미지에서 어떤 성별이나 뭐 레이스 같은 정보를 디스인테그레이서 뽑아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머리 스타일이라던가 좀 다른 부분들도 같이 똑같이 가지고 오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뭐 직업군에 대해서도 잘 작동한다 이런 그림이고요. 근데 이거 레퍼런스 이미지랑 얼마나 다른지는 안 보여주나요? 아, 카피하면 어떻게 돼요? 뭐 물론 단어 하나에 그 모든 디테일을 못 담을 거라고는 보지만 네. 이제 리설트를 봤을 때 아예 카피해오는 이게 그거구나. 네, 네,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애트리뷰트는 다 매치는 되나요? 그럼? 트리뷰트는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것 같고요. 뭐 스키톤이라던가 성별이라던가 이런 게 가능하고 네. 네,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텍스트 온라인먼트 어떤 점에서 텍스트가 뭐 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뭐 레이스, 젠더 이런 걸 반영해달라고 내가 텍스트에 썼는데 뭐 반영이 안 되는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혹시 다 지정만 잘 해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일단 구조적으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미지를 카피해 올 수도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보통 토큰 하나로는 그게 비주얼 뭐 이미지를 다 정보를 담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스페이셜 어떤 정보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토큰 이 하나가 할 수 있는. 근데 이건 사실 뭐 모르겠네. 그 약간 젠더나 이런 거를 그 뭐 그런 통계 그 저기 뭐야 그 비율 같은 거는 계산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프롬프트를 내가 랜덤하게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젠더도 유니폼 뭐 그 저기 뭐 레이스도 유니폼 이런 데서 뽑아가지고 그거를 스페시파이 하면 안 되나요? 스페시파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어? 뭐 임의로 네. 넣는다는 말씀. 여성이고 블랙 우먼이고 뭐 60대인 여성. 그냥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텍스트로 박으면 안 되냐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네,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건 좀 이 웍의 근본적인 그거 아니에요? 일단 비교본에는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어떻게 뭐가 더 좋다고 하세요? 왜 좋은지 제가 아직 파악을 애초에 비교가 어떻게 하나요, 도대체? 비교는 일단 다이버시티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유니폼으로 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거를 뭐 자동으로 하든 사람이 하든 해갖고 그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맞게 나오는지. 그냥 분류기를 쓰는군요. 설문가 네, 마지막 공모는 네, CPR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아서 봤는데 이제 Rich Human Feedback for T2I Generation이라고 해서 데이터셋 관련 이제 모티베이션이 이제 텍스처의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아티팩트라던가 미스얼라이먼트라던가 에스테릭이 낮다던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셋들이 대부분 이제 이미지를 여러 장 주고 프리퍼런스를 이제 사람이 매겨서 그거에 레이팅을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적으로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문제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서 여기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리치유머 피드백으로 받아서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이게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나왔고 그래서 이걸 써서 어떻게 이미지 제너레이션 성능을 높였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피드백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미지랑 텍스트 프롬프트 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레이블링을 해야 될 텐데
쌍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픽업 빅 데이터셋이라는 거에서 이제 이미지를 좀 정제를 합니다. 이제 픽업 빅 데이터셋이라는 거에서는 이제 대부분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이 이미지를 이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는 휴먼, 애니멀, 오브젝트, 그다음 인도어 씬, 아웃도어 씬 요거를 이제 밸런스 되게 이 카테고리를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포토리얼리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16K 이미지가 트레인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밸리데이션이랑 테스트는 1K씩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받은 어노테이션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히트맵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표시인데 여기 이제 아티팩트가 있다는 소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파란색 부분인데 미스 얼라인드 부분을 이제 유저가 어노테이션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판다 라이딩 모터사이클 이렇게 돼 있는데 판다가 두 마리라서 이 하나의 판다가 좀 문제다라고 지금 찍어둔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제 미스 얼라인드 키워드라고 해서 이 키워드에서 어떤 부분이 얼라인드 있지 않은가에 대한 또 어노테이션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스코어링을 네 가지를 내겠는데 플로우스빌리티 이건 이제 아티팩트에 해당하는 거고 이 두 번째는 이제 텍스트 이미지 얼라이먼트 다음에 SPX 그리고 총 그냥 총평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를 이제 어노테이션 할 때는 세 명의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제 어노테이션을 한 다음에 히트맵이나 스코어 같은 거는 에버리지를 때리고 미스얼라인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명이 어노테이션을 했으니까 메조리티 부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이제 어노테이션이 완성. 흰맵이 뭐죠, 여기서? 네. 흰맵이 뭐예요? 이쯤에 그 그리드 캠 같은 거 찍으면 어디 근데 있는 이게 흰맵이 아니잖아요. 점이잖아요. 네, 저게 이제 유저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점으로 해놓고 저거를 나중에 이제 좀 레디우스 이렇게 동그라미 좀 네. 네, 그걸 줘가지고 후처리적으로 히트맵을 만들어. 세그멘테이션을 걸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럼 점을 가운데 잘 찍어야겠네요, 저 안쪽으로. 네. 근데 유저가 3명이니까 그거를 이제 에버리지 해가지고 이제 가장 유저들이 많이 클릭한 부분이 가장 빨갛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 정보들을 여기에서 리치 오토매틱 휴먼 피드백이라는 거를 이제 학습을 합니다.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고 이미지랑 텍스트 프롬프트가 같이 들어와서 히트맵이랑 스코어랑 텍스트를 예측하게 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히트맵이나 스코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예측을 하게 할 때 히트맵 아웃풋이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텍스트 프롬프트에 어떤 히트맵을 예측할지 태스크 스트링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빌리티 히트맵 이런 식으로 이 원래 텍스트 프롬프트 뒤에 어떤 태스크를 할 건지 스트링으로 들어가는 구조이고요. 이 태스크 스트링에 따라서 히트맵 결과가 요게 나올지 달라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에 이제 태스크 스트링을 넣은 이유는 이 중간에 이미지나 텍스트 프롬프트 피처가 뽑히게 되는데 그 태스크에 맞는 피처를 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잘 뽑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학습시킨 건가요, 이게? 요런 거 피처 뽑는 거는 풀체인에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셀프 어텐션이라든가 뒤에 커뮤니티 레이어 쌓아줘 하는 것들 다 스크래치부터 T5는 그대로 두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잘 모르겠어요. 야, 근데 디컴브는 완전 사장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디컴브를 써요, 샘플링 하는데. 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예측은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이미지에서 아티팩트 밸류 GT가 이런 건데 모델이 예측한 게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여기는 미스 얼라이먼트 부분을 예측을 하는데 스네이크 이너 머쉬룸이라는 프롬프트에서 이게 스네이크가 좀 말도 안 되게 생성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이 얼라인이 안 맞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좀 버섯이 맨 위에 있고, 네. 뱀도 뱀 같아 보이지 않는데 그 밑에 거는 버섯이라고 봐야 돼요?
그건 아니고. 네, 이게 버섯이고 이게 뱀이 이상하게 생성된 게 그러니까 그게 뱀에 입은 거야? 버섯에 입은 거야? 이 중에는 버섯 같은 게 둘다 아닌 것 같은데. 고르라고. 네. 돌돌 말려 있는 걸 뱀으로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말려 있는 거예요? 도넛 같이 생긴 걸 뱀으로 보고 있는 거야. 토마토 페이스트 같은 거 이게 뱀인 거는 같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그게 파인다이닝 음식같이 생겼는데. 아, 그다 이때까지 했던 건 결국엔 저 히트맵 뽑기 위한 모델을 만드는 거였나요? 그때 결국에는? 몰라. 저 모델이 아웃풋이 몇 개죠? 헤드가 근데 미스 얼라인데 히트맵이에요? 네. 히트맵 그럼 잘못된 테스트다. 거를 지금 찍고 있는 히트맵이 뭔가? 그럼 잘된 건가? 뭐 하여튼 뱀이 뱀이 없어서 찍고 있는 거니까 네, 잘 잘된 유지하고 있는 어. 네. 근데 뱀이 없는 영역은 여기서 많지만 뱀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뱀인 것 같지만 제대로 생성이 안 된 거를 찍은 것이죠. 이런 프롬프트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워시나 스네이크도 아니고 스네이크가 뭐처럼 보니까 왜 이상하죠? 그냥 말이 안 되는 프롬프트다? 내용이 근데 뭐 원래는 잘 생성하지 않을까요? 뭐 그냥 멋있어. 상상력이 뛰어나니까. 나올 것 같은. 제가 뭔가 하여튼 모호한 거지. 레어하다기보다는 근데 모호한. 일부러 잘못된 걸 찾으려고 어. 이상한 프롬프트를 넣어서 미스 얼라이먼트 히트맵을 찍은 게 아닐까요? 대부분 잘 되니까. 그럴 수도. 네. 네. 아 그러면 밑에 것도 버섯이라고 생성을 했나 보다. 그래서 버섯 안에 뱀을 감싸려고. 여기 손보다 행동했어요. 사실 아직도 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좀 빠르게 넘어가면 어쨌든 프레딕션이 잘 되고 있다. GT가 이제 어노테이션 결과인데 모델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잘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일단은 이 프레딕티드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제 그 생성된 모델의 이미지들 중에서 잘 된 거를 건드러내서 이제 파인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인튜닝을 할 때는 이제 뮤즈라는 모델을 더 임프로브 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이 뮤즈라는 모델을 확인을 한 이유는 지금 저희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대부분 스테이블 디퓨전 아웃풋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학습한 그런 스코어가 다른 모델들에서도 잘 작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뮤즈라는 모델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마다 8개씩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중에 우리가 아까 학습했던 모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 이미지만 잘 골라가지고 파인튜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오는 이미지들이 아티팩트가 많이 없어서 나는 얘기를 합니다. 프롬프트가 없네요. 아, 네, 근데 부분에 있나요? 네, 논문에 있는데 이게 지금 플라우서빌리티 스코어라고 해서 아티팩트를 없애는 그런 스코어를 썼어서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따로 안 씹었어요. 뭔가 결국에 히트맵은 쓰이지 않고 그냥 왔던 거를만 골라가지고 파인튜닝 하는 거죠? 이 정보에서 이거 파인튜닝 할 때. 어떤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파인튜닝 할 때 결국에는 파인튜닝 방법론을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파인튜닝이 네. 웹에서 원래 생성되는 이미지들이 여러 장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 그 이미지 생성을 일단 해놓고 그 이미지마다 아까 저희가 스코어 매기는 그 모델, 프레딕션 모델을 학습을 했잖아요. 네. 그 모델 인퍼런스를 쫙 돌려요. 그러면 이미지마다 스코어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코어만 쓴다는 거죠? 히트맵을 쓰지 않고. 네, 일단 그렇죠. 알겠습니다. 히트맵 뒤에 그다음에 이제 RAHF가 아까 만들어 놓은 모델인데 그 스코어를 이제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로 또 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이게 히트맵은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제
생성된 이미지에서 아티팩트를 없애고 이제 수정을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성된 이미지에서 이제 히트맵 프레딕션을 해가지고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라는 게 나오면은 이걸 마스크를 따가지고 인페인팅을 돌립니다. 그래서 인페인팅을 돌릴 때 이제 시드를 여러 개를 써가지고 뭐 10개 이렇게 생성을 해놓고 그 생성된 10개 이미지에서 또 이제 RAGF를 돌려서 제일 플로저빌리티 스코어가 높은 거를 채택을 하면은 이렇게 아티팩트가 없게 예쁘게 완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발표 여기까지. 이거 왜 베스트 페이퍼를 받았을까요? 아니, 뭐, 굳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했던 게 그냥 음, 이제 이미지 여러 장 주고 그냥 사람들이 뭐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런 모호한 그런 레이팅만 가지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네. 세분화된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는 그런 식의 레이블드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거를 저 모델 공개했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나간다 않나요? 우리가 알 것 같긴 한데. 했으면 진짜 베스트 페이퍼 감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실질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한 겁니다. 아니, 생각하는 거기 오리지널 이미지 어떤 게 여기 공 밑에 보면 이상한 문자 같은 게 있다거나 뭐 이렇게 등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빛나고 있거든요, 벽면이. 아, 네. 네, 그런 것도 좀.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여가지고. 아, 네. 시간 애매하네. 간접적 영어도 많은데요. 지금. 아무죠. 끝나기 전에 영어 발음 한 토막. 그 메이저는 메이저인데 머자로티요. 머저리 할 때 머자로티. 머자로티. 머저리티라고 한다고요? 발음이. 메이저리티가 아니라요? 그냥 머저리티 이렇게 머저리. 머자로티. 머자로티. 맞아. 내가 찾아보진 않았어. 찾아보진 내가 안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ITY 같은 거가 붙어오고 형용사가 명사가 되면 그 전에 강세가 옮겨져요. 그래서 레볼루션. majority, 그지? Majority. 아, 네. 발음 기호가 모자리티 하네요. 네. 근데 원래 메이저는 그러니까 majority. 메이가 그거예요. 강세, 1강세. 근데 머자러티가 된 거 ITY가 붙으면서 그 전에가 그게 강세가 1강 자로 가는 거예요? 자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자가 머저리티 이렇게 해요. 머자리티가.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뭐 메이에서 그 MA는 강세가 뺏긴 거야. 그러니까 얘는 A가 안 되고 이제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그런 거 하여튼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뭐 두 번이나 나와가지고. 뭔가 규칙 없주장이. 있다니까? 규칙. 명사로 ITOION 네. 메이저 리티 러티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런 거 혹은 리볼브 레볼루션 오토메이션 발음이 불려서 미안하지만 강세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TION 앞에 이게 다 성문 종합용어에 나오는 건데. 나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직도 영어 그걸로 울고먹고 있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여기 플러저빌러티는 풀라우저빌러티 혹은 풀로우저빌러티가 아니에요. 저거랑 이제 대표적으로 또 비슷한 단어가 because. because. 왜 있잖아. because. 왜? 내 와이프도 자꾸 우리 애기한테 because 이래갖고 좀 보죠. 발음 똑바로 하라고. 애가 영어 유치원 비싸게 돈 들여갖고 보내놔갖고 제대로 배운 걸 부모가 망치고. 상처같이. 우리 와이프도 당하기 싫어가지고. because, C 거꾸로 한 거. 플러저빌러티도 풀로우저가 아니라 아마 저것도 C 거꾸로일 거예요. 월크 할 때 그거 맞죠? 월크 할 때. 워크가 걷다 할 때. 워크. 왜 L 묵음.
워크. L 부분 브리지 뭐 이런 것도 D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애기도 알던데 MT에서 empty 아니잖아요. P 부분. 아빠 이거 P silent letter 뭐 하여튼 뭐 다 했나 되게.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어랑 오우 그걸 어우라고 해도 이상해. 오우는 확실히 오를 동그랗게 만들었고 오우라고 해야 되고요. 네, 어는 말 그대로 C 거꾸로 한 어. 물론 이제 어 발음은 또 다른 발음 기호도 있긴 하겠지만 몇 개 있잖아요. 영어에서. 하여튼 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발음, 서툴한 차이. 어쨌건 네. 좋은데요? 네? 좋은데요? 뭐요? 하나씩 해주세요. 아 그런 거? 오늘의 영어 지식. 내가 왕년에 교수 초음에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 그죠? 내가 이런 걸로 한 30분 했다고. 아, 네, 그래요. 네. 맞췄습니다. 9월 첫 주에 개강하고 나서 연구실 OT하고 해서 그 스케줄 바뀌었거든요. 아. 9월 이후에 하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거 커피 누구 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남은 거 아니야? 주인이